어제 부산에서 있었던 사고 외에도 최근 들어 마을버스 사고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려는 데다가 안전관리도 취약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저녁 서울 금천구 시흥 사거리를 지나던 마을버스가 택시와 부딪힌 뒤 약국 유리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와 승객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인도로 올라가 약국 유리문까지 들이받은 버스. 승객이 적은 밤 시간대였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에 부산에서 또다시 마을버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가 내리막길을 달려 아파트 1층으로 돌진하면서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언덕을 내려가던 마을버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버스 운전사와 행인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기사는 언덕길에서 제동이 잘 되지 않아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을버스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는 데는 차체의 결함과 함께 운전 미숙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운전 경력이 너무 적거나 나이가 많은 운전기사들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고 위험성도 그만큼 높습니다. 졸음운전으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송파 시내버스 연쇄 추돌 사고와 툭하면 터지는 지하철 고장 사고, 마을버스 사고마저 연달아 일어나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윤석입니다. Let's suppose that you're writing a really important email to a colleague. 경북 구미와 울산에서 잇따라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에서 일어난 사고로 6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화학 공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서 PD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크게 다치고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농도 70%의 황산 1000리터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누출된 배관은 밸브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황산 제조 공정 배관 보수 준비 작업으로 4m 높이의 배관을 해체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다음 달 23일까지가 정기 보수 기간으로 오늘이 작업 첫날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2차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경북 구미국가산업 3단지 이코니 공장에서 탱크 하부 밸브가 파손돼 폐지일산 3톤이 유출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관계당국은 119 화학구조센터 특수차량을 출동시켜 3시간 만에 모두 회수했습니다. 사고로 주변까지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되지는 않았으며 주민 대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는 저장 탱크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코니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쓰는 LCD 유리를 깎는 업체로 질산 등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미합동방재센터는 탱크에 오염물질이 들어간 뒤 화학 반응을 일으켜 폐화학물질 3톤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네, 서울 중랑구에서 트럭이 마을버스를 들이받아 한 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는 대형 트레일러와 추돌한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또다시 부딪히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유압 장비를 이용해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갇혀있던 운전자를 조심스럽게 들것으로 옮깁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중랑구 원룸교에서 1.5톤 트럭이 마을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마을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 명은 다치지 않았지만 트럭 운전자는 다리와 목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에서는 대형 트레일러에 받친 소나타 차량이 중앙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면서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소나타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서구 오정로에서는 산업 폐기물 집화장에 적치돼 있던 폐기물 더미에서 불이 나 가림막 등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연 발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유압절단기로 트럭 문을 뜯어내고 잠시 뒤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실려 나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1톤 트럭이 신호를 기다리던 마을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사 60살 조모 씨가 숨지고 버스 승객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부딪힌 승용차 옆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전북 정읍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가로수를 들이받은 겁니다. 운전을 하던 30대 카자흐스탄 남성이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외국인 남성 1명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차가 좌우로 움직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대구의 한 보일러 대리점 창고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일러 250대가 불에 타 9,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곧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마을버스가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기사가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내린 사이에 버스의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성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언제 어떻게 난 사고인지 자세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죽전 디지털밸리 주변에 있는 비탈진 도로에서 갑자기 마을버스 한 대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사고 당시 버스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 잡힌 화면입니다. 네, 먼저 보신 것은 버스가 갑자기 움직이자 버스 기사가 다급하게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이 깜짝 놀라서 버스 안에서 뛰어내려 다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 위에 행인들이 지나가는 대로 버스가 향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을버스는 300m가량 내려가면서 보행자 5명과 다른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점심 식사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 부근을 지나가던 직장인 42살 김모 씨가 숨졌고 40살 광모 씨를 포함해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버스에 타고 있다가 뛰어내린 승객 1명 등 다른 4명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곳인데요.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가 승객 1명을 남겨두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내린 사이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동을 켜둔 상태였고 기어를 중립 상태에 둔 채 주차 브레이크를 꽉 채우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지난 2010년 출고돼 6년 동안 운행된 버스로 노후 차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이 씨가 버스를 비울 때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중학생이 차를 훔쳐 몰다 경찰차 등 6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자동차 경주 게임에 빠져서 운전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나타나자 검은색 승용차가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술에 취한 듯 차선을 마구 바꿉니다. 급기야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역주행까지 합니다.
속도는 대략적으로 60에서 70 정도?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데는 이제 저희가 거의 못 쫓아갔어요. 제가 100까지 밟았거든요. 그때 이제 5km 가량 계속된 도심 추격전. 경찰차가 뒤따라가 길목을 막아섰지만 냅다 들이받아 버립니다. 승용차는 경찰차와 정면으로 충돌을 했지만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m를 좀 더 달아났고 경찰차가 양쪽에서 길을 막아선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경찰차 석 대 등 차량 6대를 들이받은 운전자는 놀랍게도 중학교 1학년 13살 조모군이었습니다. 는 이제 체포된 다음에 이제 울면서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울면서 이제 울부짖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군은 발달 장애를 앓고 있어서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들이 스마트폰 자동차 게임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휴대전화도 뺏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 13세지만 실제로 5세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질문을 해도 답변이 없고 두 손을 이렇게 모으면서 잘못했다는 그런 표현만 합니다. 경찰은 나이가 어린 조군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소년부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오, 새로워진 닥터 캡슐. 나이스 밋 유. 씹지 마세요. 유플레. 마을버스에서 내린 운전기사가 잠시 휴대전화를 만지는 사이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기사가 올라타려 해보지만 속력이 붙은 버스는 계속해서 아래로 미끄러집니다. 놀란 승객은 도로 위로 몸을 던져 빠져나갑니다. 빈 마을버스는 점점 속력이 붙더니 인도 위를 걷던 행인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비탈길을 따라 행인을 덮친 마을버스는 다시 200m가량 더 밀려 내려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 5대와 충돌하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온 행인 5명은 바로 이곳에서 순식간에 변을 당했습니다. 차 내려와가지고 다른 차 들이받는 소리만 좀 들었죠. 이 사고로 42살 김모 씨가 숨지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잠시 하차했다. 근데 그거 아직 내려갔다. 여기까지 진장해서 말씀하신 지금은 저희가 조사 중이라서. 경찰은 버스 운전사 67살 이모 씨가 제동 장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용인에서는 마을버스가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기사가 잠시 내린 사이 버스의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사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죽전 디지털밸리 주변에 있는 비탈진 도로에서 갑자기 마을버스 한 대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마을버스는 300m가량 내려가 보행자 5명과 다른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사고 당시 사진인데요. 네, 그 버스에 들이받친 차량이 마치 종이창처럼 구겨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고로 점심 식사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 부근을 지나가던 직장인 42살 김모 씨가 숨졌고 40살 광모 씨를 포함해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명 등 다른 3명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곳인데요. 버스기사가 승객 1명을 남겨둔 채 차를 세우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내린 사이에 사고가 난 겁니다. 현재까지는 버스의 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가 버스를 비울 때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했는지 또 차량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버스를 세우면서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아사히 Super Dry. 엄선된 보리를 사용해 파인 아로마 호흡에 풍부한 네, 어젯밤 서울에서는 1톤 화물차가 마을 버스를 들이받아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검은 분진이 발생해 시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팽재용 기자입니다. 1톤 화물차의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마을버스 뒷부분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부상을 입은 버스 승객들은 소방관의 도움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1톤 화물차가 정차된 마을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4살 이모 씨와 버스 승객 7명이 허리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을버스가 계속 달리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택시 밑에서 한 남성을 구조합니다. 어제 새벽 1시 45분쯤 20살 김모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에 깔린 김 씨는 목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검은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스크린도어 상단부에서 검은 분진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화재로 오인 신고하면서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고 2대의 차량이 상왕십리역을 무정차로 통과했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검은 분진이 화재와는 상관이 없었다며 안전을 확인한 후 열차를 정상 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슈, 어디가? 슈, 또 나가? 슈, 자꾸 나가네. 비탈길에 세워놨던 버스가 갑자기 움직입니다. 당황한 기사가 연거푸 문을 열며 쫓아보지만 속도가 붙은 버스를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놀란 승객은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300m가량을 미끄러져 내려간 버스는 부근을 지나던 행인을 그대로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8월 용인의 한 마을버스 종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버스기사가 자리를 비웠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사들이 버스를 비우고 정차하는 일이 잦은 마을버스 종점이 비탈길의 자리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종필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마을버스의 244개 노선 중 24개 노선이 비탈길에 종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북구 한 마을버스 노선의 종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음 출발을 위해서 마을버스들이 정차해 있는데요. 이곳의 경사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가장 극심한 조건의 경사로 기준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뭐라도 마음 편하게 가본 적이 없어요. 불안하죠. 뭐 다 제동장치 하고 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의원은 마을버스 종점의 위치를 경사지가 아닌 평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행 목적의 특성상 일부 노선의 종점이 비탈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해서 시민들의 시내버스나 지하철의 보조 연계 기능을 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법상으로도 고지대 마을을 기점 종점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일부 경사지 운행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종점 부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해 현재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경우가 발견되면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해당 종점의 위치를 옮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BS 오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을버스가 비탈길을 굴러내려가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기사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걸지 않고 차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멈춰선 마을버스 옆에서 운전기사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더니 비탈길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놀란 승객 한 명은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300m 가까이 굴러내려온 버스는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들을 덮쳤습니다. 마을버스는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의 지인 42살 김모 씨가 숨지고 김 씨 직장 동료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린 승객 등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로수 넘어갈 사람 3명도 넘어진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차를 세워두고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제동장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사이드를 완전히 안 채운 채로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도 SUV가 운전자 없이 200여 미터를 굴러내려가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 역시 운전자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어놓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비탈길에 세워둔 마을버스가 굴러내려가 인도를 덮치고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걸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멈춰선 마을버스 옆에서 운전기사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더니 비탈길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놀란 승객 한 명은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300m 가까이 굴러내려온 버스는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들을 덮쳤습니다. 마을버스는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의 지인 42살 김모 씨가 숨지고 김 씨 직장 동료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린 승객 등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로수 넘어갈 사람 3명도 넘어진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차를 세워두고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제동장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사이드를 완전히 안 채운 채로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도 SUV가 운전자 없이 200여 미터를 굴러내려가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 역시 운전자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어놓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어제 부산에서 있었던 사고 외에도 최근 들어 정신이 나가서 가만히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을 사랑해 정말 미안해 눈물 나는 너내려 정신이 나가서 가만히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를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가서 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아 슬퍼해도 이제 모두 소용없다는 걸 사람이 부러우고 내 맘이 시려와도 널 다시는 볼 수 없니 Oh baby 나를 떠나가지 마 Oh baby 나는 너 하나뿐이야 그대여 돌아와 나를 꽉 안아줘 지켜낼 수 없어 정신이 나가서 가만히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아프냐 그대여 돌아와 나를 꽉 안아줘 지금 견딜 수 없어 정신이 나가서 나가게 돼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을 사랑해 정말 미안해 눈물만을 흘러내려 정신이 나가서 나가게 돼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가서 나가지 않아주고 싶어 살며시 입만 주고 싶어 그대의 품에서 잠들고 싶어 yeah, yeah, yeah.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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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땐 정말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을 사랑해 정말 미안해 눈물만을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들은 나를 몰라 슬퍼해도 이제 아무 소용없다고 바람이 불어도 내 맘이 시려와도 넌 다시 눈볼 수 없니 baby 나를 떠나가지 마 oh baby 나는 너 하나뿐이야 그대여 돌아와 날 꽉 안아줘 견딜 수 없어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을 사랑해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 난 말 못했어 미안해서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 떠나가와 우리 my girl 어느 밤 너 때문에 잠못 이루고 baby 나를 떠나가지 마 oh baby 나는 너 하나뿐이야 그대여 돌아와 날 꽉 안아줘 견딜 수 없어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을 사랑해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 봐 안아주고 싶어 살며시 힘만 주고 싶어 그대 아픔에서 난 잠들고 싶어 yeah, yeah, yeah. Step, step,
Thank you.